박상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시작했어요? 가을이 오고 있어요. 네, 피아노 치기 딱 좋은 계절이죠. 맞아요. 피아노 가르치기도 딱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박상희 교수님을 모시고 결국에는 이제 손을 댔습니다. 바이엘을 대체할 교재를 손을 댔어요. 이제 손을 댔더니 일이 커져가지고 이제 레슨북 1권, 2권, 3권 이제서야 나왔는데요. 너무 예뻐요. 우리 디자이너님 감사합니다. 이번부터는 동화가 나와요. 예쁘게 동화를 심어주셨는데요. 곡마다 곡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계속 피어나요. 그래서 1번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2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 책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동화가 있어서 피아노를 공부하는 건지 이야기를 읽는 건지 나도 모르게 이제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게 교재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동화책을 읽듯이 교재를 한 권 한 권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엘리제이 뮤직박스 스토리텔링 악보집 냈을 때 중간중간에는 오퍼스 109번 어렵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화를 끝내고 싶어서 다 치고 싶어하는 그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그 아이도 꽤 잘 치는 아이였어요. 이거를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악보집이지만 끝까지 스토리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 어려운 곡들을 이제 쳐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또 이런 아이들한테 동기를 끌어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뮤직스토리 교재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니까 어떤 관계 같은 것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시선을 책에 이렇게 꽂아두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시선을 책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는 거, 그것도 독보력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표도 좋고 동화도 좋고 이런 캐릭터들 그리고 알록달록 예쁜 그림들로 아이들의 시선을 책에 머물게 하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넛지 역할을 하는 게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게끔 교재가 이끌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옛날에는 도에서 우리가 피아노를 시작했으니까 이게 익숙한데 1, 2번을 사용하는 걸로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게 익숙한데 이 교재도 그렇고 2, 3번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놀이식으로 이제 유아 피아노 교재에 양팔 피아노 매직도 2, 3번을 동시에 이제 누르는 훈련 곡이 첫 번째 곡으로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레슨을 하면서 뼈저리게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이 5손가락, 10손가락을 쓰잖아요. 각 손가락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을 지나는 힘줄의 길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요. 4번이 왜 쓰기 힘든지는 이 4, 5번 사이에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런 건 이제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고요. 네, 각각의 손가락의 무게를 아주 잘 컨트롤하면서 쓰게 하는 게 피아노 테크닉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엘에서도 엄지랑 검지 차례대로 손가락을 훈련하는 그런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 엄지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하게 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컨트롤이 가장 쉬운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겁고 강력한 손가락이기 때문에 엄지부터 시작할 경우 우리의 손의 자세가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상태로 손의 중심을 잡기 시작한 학생들은 나머지 상대적으로 약한 손가락을 연달아서 연주할 경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손등이 마구마구 요동을 쳐요. 자, 여기에서 자기 손의 중심을 이렇게 손끝으로 오롯이 실을 수 있는 손 모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1번보다는 가운데 위치한 손가락부터 차례대로 소근육과 힘줄을 발달시켜서 10손가락의 고른 발달을 유도하는 것이 뮤직토리 레슨북 1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밸런스, 진짜 밸런스가 잘 그리고 이렇게 노는 것 같기도 하고요. 2번을 고르게
오른손, 왼손에서 들어가는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이번 손가락 이런 맞습니다. 곡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3번 손가락 할 때는 이것은 3번 손가락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이거 칠 때 아이들 손가락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손끝으로 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최대한. 네.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무리한 사용보다는 네. 가운데부터 잘 설 수 있도록 이것은 2번 손가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2번에서 이렇게 조금씩 뒤로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손가락을 쭉 연습하게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2, 3, 4 가운데 손가락을 조금 더 이게 축이 넘어가요. 2, 3, 4, 네. 4, 3이 갈 때 네. 그거를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도록 2번, 3번의 콤비네이션, 그다음 3번, 4번의 콤비네이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주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5번이 차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번, 5번은 그 다음에. 네네. 어떻게 보면 중심축을 잘 세워놓고 그렇죠. 손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아노 연주하는데 힘을 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무너져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끝의 위치가 잘 잡히게 되면 1번하고 5번을 비교적 수월하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부터 하고 나머지 바깥쪽 손가락들을 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해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저도 뭐 고등학생 처음 레슨을 소개받는 그런 학생들 경우 기본 자세부터 다시 가르쳐야 네. 했던 경험이 너무 많고 그때마다 맞죠. 매번 아이들과 네. 씨름을 하는데 갑자기 흡수해서 맞아요. 입시라는 내 목표를 같이 해야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딱하고 그렇죠. 짧은 기간 안에 음. 작품을 완성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영재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손등이나 손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손이 작은데 큰 곡을 무리하게 시킬 경우 새끼손가락 같은 게 이렇게 바깥으로 굽어서 오는 학생도 있고 안쪽으로 굉장히 이 끝마디가 많이 변형이 온 학생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손 균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손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 손끝을 잘 사용하지, 그러니까 자세가 어렸을 때는 모르고 잡잖아요. 선생님 시키는 데는. 이게 이제 바양으로 잡혀야 되는 그런 건데 그 단계를 건너뛴 학생들은 이제 무조건 힘으로 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데 염증 오고 자기가 많이 쳐서 팔 아픈 줄 알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아닌데.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자세를 최대한 바르게 잡아주는 게 장시간 연주가 가능한 그런 피아니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너무 노란색 책. 귀여워요. 보기만 너무 해도 귀여워요. 막 미소가 절로. 저희 6권까지 나올 건데요. 색깔이 정말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번에서는 피아노와 친해지면서 건반을 누르는 촉감을 좀 익숙하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마다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집중을 하게 한다면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2권에서는 조금씩 악보를 읽게 합니다. 물론 1권 끝부분에서도 악보는 항상 등장을 해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눈에 익히는 거, 그러니까 익숙하게 보이는 그림으로서라도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는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이 아이들이 끝까지 공부를 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바이엘 교재 있잖아요. 바이엘 교재도 한동안 높은 음자리표에서만 악보를 읽게 하다가 낮은 음자리표가 등장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첫째 칸, 첫째 줄 요걸 다 익혀놨는데 또 다른 언어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북에서는 두 음자리표를 동시에 보여주게 하고, 그래서 눈에 익히게 하고, 가온다를 중심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조금씩 음역을 넓혀가면서 악보를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높은 음자리표만 나오는 악보가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매를 뒤에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려운 약간 건 뒤에 미루는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어쨌든 그 시점에 왔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한 번 혼란스러운 거를 또 겪게 되니까 선생님 말씀은 지금 이 초반부터 네. 이제 아예 딱 대보표로 네.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한 곳에 있지만 음수가 많지 않고 네. 또 데칼코마니처럼 네.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어린 아이일수록 흡수력이 빠르잖아요. 네. 그 흡수하는 그 힘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걸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레슨 할 때 늘 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네. 아이한테 고기를 낚아줄 것이냐,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줄 것이냐. 그렇죠. 그런 그 갈등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애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낚시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생각하고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건 아이 레슨을 떠나서도 너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도록 하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아이한테도 똑같이 유아지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대보표 읽는 법을 한번 이렇게 쉽게 쉬운 언어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그렇죠. 거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 읽는 그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 읽는 것을 한번 내가 진짜 힘들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사실 힘들죠. 그렇죠. 다 적어주면 얼마나 편해요. 맞아요. 아니면 높은 음자리표만 나오던지 뭐 뒤로 미루더라도 그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보표를 그냥 가온다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토시라솔 파미레도 내려가는 것을 아이들한테 개념을 스스로 이렇게 깨우치게 알려주시고 네. 네, 쉬운 거부터 악보가 등장을 하니까 네. 그거부터 스스로 조금씩 악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유도해 주시는 것도 네. 처음엔 어렵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 뮤지토리에서 음표 색깔 같은 거를 그냥 어떤 미관상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도 피아노 교수법 연구하시는 분들이 채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을 색채감으로도 보고 또 음형도 같이 익힐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이엘이나 이런 옛날 교재에서는 첫째 줄, 첫째 칸은 이런 대입식으로 배웠다면은 여기서는 색채나 음형 쉐입을 보는 것이죠. 이게 되게 입체감 있게 아이들이 음을 또 느낄 거예요. 이런 그림이나 색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입식, 대입식으로 음악을 접하지 않고 좀 더 자기만의 감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면서 창의적으로 음악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교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이권의 주인공이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 이 두 친구들의 이야기라서 네, 소개하는 두 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보표가 나오죠. 맞아요.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권에서는 이제 양손이 교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한번 집중하고 왼손 집중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양손을 합치게는 구성을 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시선이 좀 위아래로 그치. 분산이 되더라도 훈련하도록 했고 음. 그다음에 양손의 교차를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디나 네 마디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오른손을 읽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왼손을 읽고 대보표로 계속 진행은 되겠지만 시선이 머무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차근차근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권. 네. 오늘 처음 보셨죠? 엘리제가 아주 피아노 건반 위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활기차게 걷는 모습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아주 푸릇푸릇한 모습 같습니다. 1권에서 익숙해진 그 손끝으로 2권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을 이제 교차적으로 악보를 보면서 좀 악보를 익히는 훈련을 했죠. 그러면서 3권에서는 오른손의 멜로디를 주면서 왼손은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왼손에서는 딱히 독보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구성하면서 오른손 라인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한 왼손 파트에서 박자를 세는 훈련을 하는 박자를 거죠. 왼손이 세주는구나. 네. 그래서 오른손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 박자든 네 박자든 간에 본인이 박자를 컨트롤하는 거를 하는 거죠. 딴 얘기긴 한데 이제
입시 레슨이나 이렇게 급하게 온 아이들 보면은요, 박자를 안 세요. 강박도 약박도 없고. 급하게 온 학생들. 네네. 급하게 좀 이렇게 차근차근히 배우지 않고 갑자기 큰 곡 배운 학생들은 네. 첫 박이 어딘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박자 세는 건 유아교육부터 해야 되는 거다. 박자를 세면 모든 흐름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지고 연주하는데도 여유가 생기고 흐름을 맺고 끊음을 이제 본인이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돼요. 그냥 멜로디를 통짜로 익힌다든지 가요 흥얼거리거나 그럴 때는 괜찮지만 이제 곡의 규모가 커질 거잖아요. 뒤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박자를 세는 이런 기초적인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왼손 파트에서 리듬을 조금씩 연주하면서 익혀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구성했습니다. 대단하게 박자를 컨트롤한다기보다 마디의 첫음들, 첫 강박들은 이제 왼손을 함께 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치다 보면은 두 팔을 올렸다 내리다 보면은 호흡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강박을 연주하는 기본적인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왼손 반주에서 첫 박을 이제 가누면서 곡을 진행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템포에 대한 감각도 생기고요. 네. 박자 계통에 대한 감각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트로놈 비트를 스스로 누르면서 강박에 맞춰서 그 개념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입시 레슨이라든지 전공 아이들, 대학생들 레슨 때 되게 흔하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서양악, 국악, 대중가요 할 거 없이 첫 박을 느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아이돌 댄스 많이 하시죠? 그 첫 박 스텝 내딛는 것도 첫 박을 느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박을 본인의 호흡으로 내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음악에서 아주 근본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무너져 있으면은 클래식 곡 같은 경우에 작품이 크고 스토리가 좀 장중할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연주가 되기도 하고 약간 바닥이 없는데 되게 불안하게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그 한 곡을 그냥 통째로 그냥 외워서 뱉어내듯이 연주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중간에 끊고 다시 시키면 못 쳐요.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쳐야 돼. 잘 들어야 잘 따라하는데 맞습니다. 천천히 배워가거나 익힌 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본인은 이 사람을 따라했어. 따라했대. 상상 속에서 속에서 칠 소산이 커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강박을 내리는 이 양손의 호흡도 가르치고 싶었지만 양손의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같이 듣는 연습. 귀가 좋아야지 아이들이 계속해서 음악을 흥미롭게 배울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활동이지만 여기다 한번 심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박을 느끼고 이렇게 청돈하듯이 이렇게 프레이징을 안정된 비트 안에서 치는 아이들이 흔치 않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렇죠. 연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양 있고 점잖은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박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표현을 좀 잘 안 하게 하죠. 그렇죠. 우아하게 해야 되죠. 맞아요. 너무 점잖다가 강박을 잃은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기초 단계에서는 이게 교육할 수 있지만 이게 작품으로 갔을 때는 그 비트가 안에 숨어 있어야 되니까. 절제와 어떤 맞아요. 근데 기초 과정에서 그걸 안 하고 절제를 하게 하면은 아예 느껴본 적이 없는데 드러내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너무 어려운 근데 음악이 될 것 같아요. 강박이랑 약박만 타도 굉장히 이게 리드미컬해지잖아요, 음악이. 그러면 우리가 바이엘을 하든 체르니를 하든 음악이 되게 재밌어져요. 선생님, 3번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왼손이 진행이 되면서 왼손에 이제 리듬이 조금씩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가온다를 중심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음역을 이렇게 발전을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왼손이 사실은 이 도시라솔파 음역보다는 오음 밑에 음역에서 사실은 활동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오른손은 오음 음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익숙한 패턴들을 연주를 하고 얘를 살짝 여기까지 옥타브까지 확장시키는 곡까지가 이제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4번에 가면 이제 오른손도 음역이 확장이 거예요.
그러면은 보다 풍성한 그렇죠. 음악을 네. 느끼면서 칠 수 있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레슨북이 뭐 3권까지 나왔지만 지금 4권, 5권, 6권도 계속 연구하고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4권, 5권, 6권까지 배우게 되면은 아이들이 한 어느 정도 칠 수 있게 될까요? 뮤지토리 레슨북을 6권까지 차근차근히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7은이 100번 이런 과정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3권 내고 나니까 1권 낼 때는 레슨북만 내면 끝이지 뭐 이랬는데 이제 한 3권까지 내고 나니까 배가 좀 불러졌는데 이제 또 체련이 내볼까? 처음 들으셨어요? 좀 놀라셨어요. 아니 좋죠. 아니 책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시간 연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6권까지 바이엘을 끝내고 체린이 100권에 우리 진입한 아이들도 또 비슷한 재미를 느끼면서 체린이 100권 이후에 많잖아요. 재밌는 곡들이. 그렇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 뮤지토리 레슨북 6권까지를 마무리하면 뭐 체른이 100번 뿐만이 아니라 과정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너무 그 정통적인 스텝을 말한 것 같고 이 6권까지를 마무리하면 두 손으로 연주할 수 있는 본인이 치고 싶은 곡들은 좀 칠 수 있는 정도. 그렇죠. 그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는 정말 연주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확 확장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손이 좀 발달이 됐고 손의 움직임이 좀 익숙해졌을 거고 악보 보는 거는 저희가 졸업을 시켜드리는 게 목표라서 그렇게 하면 뭐 자기가 치고 싶은 거를 선택적으로 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죠. 네, 너무 네. 든든해요. 악보 보는 거는 졸업을 시켜드리는 게 교재의 목표. 너무 마음에 너무 든다. 세게 얘기했나? 네, 6권까지만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뭐 아이들을 인내하면서 좀 가르쳐 두시면은 그 뒤에는 재밌는 교재들로 저희가 또 뭐 다른 다양한 레파토리를 제안을 할 테니 그런 것들로 병행하면서 더 재밌게 수업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들도 수업하시면서 재미있지 않으실까요? 오랜만에 동화 읽으시고 맞아요. 여기 캐릭터들 보시면서 아이들이랑 대화할 거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야, 레야, 미야보다는 뭐 엘리제가 뭐 건반을 2개 건너뛰었네 뭐 이런 식으로 눈높이 교육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 악보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이들이 한글을 읽게 되면은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동화 내용을 먼저 읽기 때문에 또 다음 이야기 궁금해서 선생님이랑 또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 레슨을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앞에서 아이가 막 레슨 전에 막 이렇게 이야기 읽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2권은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주인공이고 3권은 물방울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래서 물방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물방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글 읽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레슨북 3권 정도면은 스스로 읽으면서 곡 치고 하면 수업 시간이 조금 더 감성적이고 그렇죠. 추억도 되고 그렇죠. 하지 않을까. 막 10번 쳐 이러고 이러지 말고. 네. 반복 연습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별표 쳐놨어요. 스티커 붙이든 아이들 색칠을 하든 선생님들 옛날에 사과 일일이 그리시느라 힘들었던 거 진도표에다가 이렇게 책에다 심어 놓았어요. 체크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 연습 횟수. 그리고 보통의 교재보다는 그 수록곡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자주 느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거든요. 아이들도 아마 한 권 한 권 끝낼 때마다 굉장히 기쁨을 맛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선생님 정말 우리 맨날 연구하고 디자인하고 줌으로 또 카톡으로 또 만나서 회의하고 그럴 때랑 또 다르게 이렇게 인터뷰로 얘기하니까 이 교재가 또 정말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널리 퍼져나가서 음악을 사랑하는 또 제대로 배워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네요. 네. 어떠세요, 선생님은? 저도 뮤지컬 피아노로 공부했어요 하는 미래의 피아니스트가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 한 것 같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독보력은 음악적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좀 가르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음표를 줄 칸 위치에 따라서 읽는 거잖아요. 독보력이라는 거는 그 음표와 악보, 뭐 건반 이런 거에 친밀감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음의 개수, 그다음에 음역대 확장 정도, 아이들이 소화 가능한 그 악보를 주고, 그 다음에 독보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티칭을 하실 때, 레슨을 하실 때 정말 스스로 다 보게 하시나요?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색깔로 음표도 색칠해봤고, 뭐 건반에 표시도 해봤고, 네. 손가락 번호로도 유도를 해봤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되게 더 탁월하다, 우수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단 좋지 않은 건 항상 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는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운지로 이 아이가 이걸 익히는 걸 좀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적어준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것도 이제 단계별로 문지를 점점 적게 하신다든지, 뭐 음역도 단계별로 조금씩 넓혀 가신다든지, 이런 속도를 맞춰주는 게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책에 개 이름이 다 적혀 있으면 쉬웠는데, 이게 선생님이 정말 제가 자꾸 반복해서 하는 실수 있는 덧줄 좀 많은 음들? 네. 그런 거 말고는 못 쓰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샵이나 제자리표 같이 좀 실수할 수 있는 거를, 왜냐면 한 마디 안에 있으면 앞에 건 써있는데 뒤에 건 안 써있으면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어릴 때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는 정도는 했지만 한글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쓰면 나는 편한데 선생님이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자유로워지는 그 시기를 이제 빨리 앞당길수록 좋은 거니까요. 네, 뭐 꾸준히 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계속해서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학원에서 만약에 수업을 받는다면 좀 정기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래야 선생님이 관찰을 할 수 있으니까요.